선발 투수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선발 얘기하셨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네, 단신 뉴스부터 형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거부터 들어갔냐? 따단. KBO 허구현 총재가 LA 에인저스, LA 다저스,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영진과 만나고 2024년 KBO 리그 미국 현지 개막전과 시범 경기 개최 추진을 논의했으며 WBC 국가대표팀 캠프 방문 및 선수단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한 번쯤은 네. 해볼 만한 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작부터 이제 다른 도시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갖는. 북 런던 쪽도 막 계획하고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즌 중에. 아, 시즌 중에 네. 해가지고 그 축구장을 이제 야구장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가지고. 네, 네. 예. 그때 막 5만 명, 6만 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야. 허구현 총재가 이제 총재로 이제 취임이 된 이후에 개막전을 이제 LA 쪽에서 이제 서부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동부 쪽은 좀 힘들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경기가 이제 LA 다저스 있을 때 우리가 늘 아침 한 9시, 9시, 11시, 요쯤에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동부 경기는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새벽에 보거든. 아 그렇구나. 예, 막 5시, 막 3시, 낮 경기 하면 뭐 2시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 시차를 봤을 때는 서부 쪽에 있는 그 야구장에서 네. 개막전을 치르게 되면 충분히 이제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되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LA 우리 또 교민들도 많으니까 LA에서 딱 개막전 KBO 개막 경기를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선수들 거기서 개막 경기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와야죠. 아 진짜? 그래서 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4월 1일 날인가 4월 2일 날 개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가 이제 다른 이제 도시에 가서 개막전을 치를 때는 네. 시차도 있기 때문에 4월 1일 날 개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먼저 개막을 아. 합니다. 그 두 팀만. 두 팀만 하고 네. 그다음 다시 들어오는구나. 넘어와서 이제 또 오. 시차 적응하고 또 이제 그 네. 시간 좀 지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다저스 구장에서 만약에 예. 기아 타이거즈하고 뭐 롯데 자이언츠나 뭐 와. 기아 타이거즈나 뭐 삼성 라이온즈 좀 뭐 하나 LG만 이렇게 그렇죠. 붙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네, 다른 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상징성을 갖게 되면 그 전년도 우승팀, 아 전년 전년도 우승팀이 이제 개막전을 이제 서부 지역에서 이제 치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야 이런 거 하면 좀 이벤트로 좋겠네. 이벤트 괜찮죠. 아, 네. 네. 야구라가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 중계를 확정했습니다. 중계진은 캐스터 강케, 해설 장승으로 결정됐는데요. 야구라 입중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일카를 찍었는데 예. 이제 한일전 특집으로 찍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한성윤 기자님이 이제 나왔어요. KBS. 아 한성 기자 선수 와. 엄청 좋아하지. 근데 진짜 일본 야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야구 저 중계도 같이 하셨었나? 그래서 우리 저기 네. 소프트뱅크 경기 막 하고 그랬어요. 네. 이대호 있을 때. 뭐 일본에서도 좀 사셨고 네, 한성 기자 일본 통이에요. 일본 말도 좀 잘하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왔는데 한준희 의원님이 약간 그렇게 방송을 하세요. 예, 예. 진짜 머릿속에 다 넣고 오시는 거죠. 아 그렇지. 와 근데 한성윤 기자님도 만만치 않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주주주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일본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승훈 기자님을 한번 같이 해가지고 그 생각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진짜로? 입중계할 때 그- 한승훈 기자님을 한번 그쵸, 요거 싸게 해가지고 한번 아, 예전에 저 중계할 때 한번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마포가 어디 가가지고 그 쭈꾸미에 그 낮술만 한번 먹은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 좀 못 뵀는데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한승훈 기자 안 된다. 아 왜? 한승훈 기자 일본 간다 그랬어. 아 진짜. 일본 가서 왜? 도쿄돔에서 네. 도쿄돔에서 입중계 하신다더라. 핸드폰 켜놓고 네. 뭐 이렇게 KBS 그 유튜브 쪽에서 그 방송을 확정 지었다 하더라고요. 맞아 안 된다 했어 맞아 그때. 그래서 야구라의 안방마님이자 KBSN 해설위원인 장스나가 이번 주 주말부터 2023년 KBO 리그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캠프 취재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3일 날 들어가서 3월 4일 날 다시 들어옵니다. 너 때문에 3일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4년째 강태와 장순나가 캐스터 해설 목소리로 모델로 출연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게임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컴투스 프로야구가 2023 시즌을 맞아서 콜네임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 컴투스 프로야구는 4년 전석 이정호 선수를 공식 모델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다고요? 아니 저만 왜냐면 이게 늘 그랬잖아요. 선수들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때문에. 예. 그 지금 3년 계약하셨습니까?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순환은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까? 네, 올해 끝나면 이제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잘리든가 하겠죠. 그럼 뭐.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게임사하고 또 회식이 있습니다. 거의 나는 그냥 누군만 따자고 왜 이렇게 얘기가 없네? 네? 근데 사실 이 컴투스 프로야구가 우리 야구라를 보면서 둘이 케미가 좋아서 우리 아니 누군데 다 따라가고 뭐 케미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더블이. 각자 따는 건데. 스토브렉으로 나댄다! 자, 들어갈게요. 네. 먼저 WBC. 감독의 이강철 그리고 코치의 7명의 코치인데 김기태, 김민호, 김민재, 진감용, 정현욱, 배영수, 심재학 해설위원까지 들어가네요. 태 감독님이 이제 2군 퓨처스 감독이죠.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있다가 폐 쪽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다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타격 쪽이 이제 좀 좋지 못했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올해. 그래서 타격 코치였던 김기태 타격 코치도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이강철 감독의 KT 위즈 이제 퓨처스 감독으로 이제 부임이 됐죠. 네, 근데 이제 WBC 이제 타격 코치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대표팀 합류가 된 거죠. 김기태 코치가 일본에 또 유학하고 또 일본에 코치를 그렇죠. 했었으니까 네, 오래 일본 있었고요. 야구를 좀 아실 것 같고 네. 심재학 위원은 해설위원, MBC 해설위원은 여기 들어가 있네. 퀄리티 컨트롤 코치. 그걸로. 퀄리티 컨트롤 코치라는 거는 이제 세이버 매트리스 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팀마다 이제 경기를 어떻게 짜서 이제 요 기록 갖고 이제 네. 경기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 예전에 이제 SK 쪽에서 처음 생겼던 거죠. 예이츠 코치였나? 미국의 그 힐만 감독 있을 실망 때. 감독 있을 때 호수가 양의지 이지영, 양의지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의 대표팀 마지막 대표팀의 명단에 오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37살이니까. 양의지 선수가 근데 국제대회에 좀 방망이가 좀 안 맞죠. 그게 안 맞아가지고 네. 국내 성적은 좋은데 이제 국제대회 성적이 이제 좋지 못한 선수들을 과연 뽑아야 되느냐. 그래서 양의지나 뭐 박병호 이런 선수들이 그 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팀에 이제 차출이 될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때리는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의지잖아요. 그래도 기대를 해야죠. 기대해야지. 네, 우리나라 야구 팬들은. 네. 또 투수 리그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는 이지영.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이지영 선수를 뽑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1루 자리 지금 보니까 박병호, 강백호네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빠지면서 네. 오재일 선수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박병호 선수의 발목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발목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전에서 이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최지훈 카드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 1루 주전 누굽니까? 박병호, 강백호. 박병호의 지명타자는 이제 강백호로 갈 겁니다. 박병호가 1루다. 네, 아니면 이제 이지영 선수가 포수를 앉게 되면 양의지 선수가 지명타자로 빠지면서 강백호 선수가 이제 대타로 이제 기용이 되는 요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시나리오. 1위 전에 에드먼과 지금 김혜성이 있네. 그러면 주전은 에드먼이다. 에드먼이죠. 자, 유격수 갈게요. 유격수 오지환 그리고 오지환 김하성. 김하성인데 이게 지금 김하성이 주전. 이강철 감독이 이제 어떻게 이제 라인업을 짜느냐에 따라서 오지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지환이 유격수 들어가면 김하성이 3루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외국의 평가가 이번 WBC에 참가하는 20개 팀 가운데 키스톤 콤비 수비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하성과 에드먼은 수비 쪽에서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세 손가락도 아니고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수비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 3루는 보니까 지금 최정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김하성과 최정이 3루를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하성은 유격수, 3루 두 자리를 다. 겁니다. 허경민 선수가 이제 원래는 명단에 이제 포함을 이제 시키려고 했는데 허리 쪽이 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내야는 정리가 됐고요. 자, 우익수부터 가겠습니다. 우익수 주전 누굽니까? 우익수는 나성범 선수가 보겠죠? 우익수 나성범. 우익수는 나성범 아니면 만약에 좌투수가 나오면 박건우 선수가 나갈 수도 있고. 박건우 아니면 나성범이다. 우익수 그리고 이제 중견수는 이정우 선수가 고정이 될 것 같고. 고정은 이정우가 중견수로 뽑았고.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이제 좌익수를 보겠죠? 뭐 최지훈 선수가 만약에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 김현수가 이제 지명타자로 빠지고 양의지가 포수를 앉고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박혜민은 이제 뭐 대주자라든가 이제 경기 후반에 중견수로 쓰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정우 선수가 이제 우익수로 가고 이정우 선수 수비력이 이제 세 군데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정우 선수가 타격 폼을 또 바꾼다 그러던데. 타격 폼을 팔의 위치를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높게 있었는데 이게 팔에 좀 낮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보면 이렇게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 시간.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140km, 145km 정도의 공을 때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빠른 공을 때리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아. 예, 그러면 스타트를 거는 위치가 아무래도 공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위치로 바꾸는 게 좋죠. 요걸 좀 이정우 선수가 겨우내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야. 예, 이게 팔의 위치가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예. 근데 그렇게 잘 치는데도 그걸 또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요. 데뷔하네. 왜냐면 이치로 선수도 바꿨잖아요, 폼을. 오. 그 일본에서 200안타도 치고 3할 7푼을 쳤던 이치로가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 딱 진출했을 때 시계추 탑볼을 버리고 다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바꿨습니다. 네. 오타니 선수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와. 오타니 선수도 약간 들고 치는 그 타격 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스피드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찍는 폼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예. 아, 대단해요. 이정우 네. 선수 정말 이렇게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준비도 하고 있고 컴투스 프로야구 4년 연속 모델도 하고 있고 저희랑 같이 함께 이제 컴투스 모델인데 야 대단한 친구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야수들은 모두 살펴봤고 투수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하셨던 것은 선발 투수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선발 얘기하셨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WBC는 이게 투구수가 1라운드는 65개로 정해져 있고 네. 2라운드가 아마 80개일 거예요. 그 투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라는 의미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그러면 먼저 나오는 투수들 처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그 투수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KBO에서는 선발 자원들을 봤을 때는 고영표, 소용준은 선발이죠. 아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했듯이 네. 김광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선발 투수, 구원 투수 가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건, 그런가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올라온 투수가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으면 아마 투수 교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거예요. 아. 왜냐면 투구수를 넘기게 되면 무조건 며칠을 쉬어야 됩니다. 이 네, 규정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구원 투수들이 올라오면 세 타자를 무조건 상대를 해야 됩니다. 네. 못 바꿔요. 네. 세 타자를 무조건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강철 감독이 그런 부분도 다 인지를 하고 투수 운영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KBO 리그에서 좋은 투수들로 잘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 팀에 14명을 쓰는 것과 국가대표 15명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도 기량이 가장 뛰어난 투수들, 기량이 뛰어나다는 거는 결국 구위도 좋지만 제구도 그만큼 갖고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제구가 좋은 투수들을 마운드에 올렸을 때는 조금 변수가 덜 하거든요. 네. 네. 뭔가 이제 볼넷으로 인해서 팀이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규리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강철 감독도 아마 짧게 끊어갈 겁니다. 아, 네. 끊어서. 무조건 끊어갈 거예요. 네. 볼펜으로 지금 거의 뛰는 선수들은 정철원 선수 있고요. 정우영, 고우석, 김원중 요 선수 이용찬 요 네. 선수까지만 볼펜 자원들이고 나머지는 다 선발로 뛰던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선발 투수들은 그 루틴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전문 불펜으로 이제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풀고 굉장히 어깨가 이제 빨리 풀리는 약간 이런 법들을 사실 알고 알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감독이 분명히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투수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코치들한테 얘기했겠죠. KBO 리그에서 선발로 활약을 했지만 불펜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모든 선수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맞게 지금부터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아, 미리. 예, 어떤 그 선발의 루틴이 아니라 불펜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아마 훈련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정우영과 고우석은 거의 마지막 그 세던맨과 그 마무리 투수로 올라오지 않을까 클로저로. 예. 아마 클로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고우석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전에서 이제 투수들의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제일 사실 뛰어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탈삼진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탈삼진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라운드 안에 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실 아웃 카운트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15명 뽑힌 선수들 중에 10명에서 11명이 거의 대부분 포크볼이나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본도 15명의 투수 가운데 탈삼진 능력이 모두 다 뛰어납니다. 강속구와 포크볼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좌완들만 사실 약간 포크볼을 못 던지고 체인지업 위주의 슬라이더 계통. 네. 이렇게 던지고 우투수들은 거의 다 포크볼을 던질 줄 아는 선수들로 배치를 시켰거든요. 특히 도쿄돔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빗 맞아도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투수들은 마운드에서 무조건 포크볼을 많이 던질 겁니다. 아하. 우리나라 투수들도 그렇게 배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 포크볼을 잘 던지는 투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김원중, 뭐 이용찬, 아. 예. 뭐 고우석 같은 경우는 포크볼을 안 던지지만 워낙 강력한 또 구위와 슬라이더 갖고 슬라이더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정우영은 또 투심 볼러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제가 예약할 수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한성희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일본 야구가
뭐 이제 타자가 이제 출루가 되게 되면 뭐 보내기 번트, 뭐 도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짜내기, 한정 뭐 이런 야구를 했는데 일본에 이번에 뽑힌 야수들 15명을 보면 사실 그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다 거의 홈런을 잘 때릴 수 있는 타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 역대급입니다. 일본 라인업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낮게 이제 구사가 되는 게 필수적이죠.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반드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WBC는 이제 여기까지 울거먹고 제가 이제 입중 기회를 준비를 3월 10일 날 하겠는데 이명기 선수의 지금 계약 소식, 네.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인앤 트레이드죠. 2월 14일 날 이제 네. 발표가 났는데 이명기 선수하고 이제 포수 이재용 선수를 이제 한화에 내주고 조현진 선수하고 이제 2024 시즌 지명권, 네. 7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명권이 포함됐지만 2대2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아, 근데 신인 7라운드 지명권이면 그 의미가 높은 순위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높은 네. 순위는 아니죠. 네. 높은 거의 다 순위는 돌고 아닌데. 7번까지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높은 순위는 아니죠. 그치. 하나가 3번, 4번을 주면서 이명기, 이재용을 영입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근데 7번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 트레이드는 하나 쪽도 분명히 약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가 오그레디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은성 선수 영입을 했잖아요. 사실상 좌익수 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공석이었거든요. 뭐 여러 선수들을 메울 수는 있지만 그러네. 근데 이명기 선수가 87년생입니다. 37. 네, 37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기 선수가 이제 통산 타율도 3할 7리고 그리고 뭐 이명기 선수가 가는 곳은 다 이제 우승을 시키잖아요. 아, 그렇네. SK, 그다음에 저 기아, 기아, NC 우승 번지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이명기 선수가. 맞네. 네, 5천만 원에 이제 옵션 5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로 이제 하나를 옮겼는데 이해랑 대표가 사실 에이전트예요. 네. 리코 스포츠. 아, 이명기 선수도? 이명기 선수 계약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갔다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진짜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에이전트는 저 네. 살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명기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연봉은 사실상 5천만 원 최저 연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1군에 올라오면 등록 횟수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채워주잖아요. 사실상 최저 연봉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잘하면 연봉은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에 사실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명기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한화는 이제는 진짜 뭔가 이제 구색이 아니라 진짜 9명 라인업이 이제 약간 이제 다른 팀과 라인업을 비교를 해도 약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막 예전처럼 이제 야 다른 팀하고 너무 비교된다.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 수베로 감독도 이명기 선수가 네. 2번 타자 자리 딱 2번이죠 이명기는요. 예. 인상 깊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한 2번이 대두되기 전에 응. 약간 클래식 2번 타자 같은 클래식 2번. 느낌이죠. 정확하고 작전 수행 능력 있고 도루 능력 있으면서 그렇지. 번트 같은 거 잘 되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던 옛날 야구의 정석 2번 타자죠. 아하. 이명기 선수가. 예.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봐야겠죠.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명기 선수는 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서 좋고 그렇죠. 또 하나이글스는 또 새로운 자원을 받게 돼서 좋고. 네.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그 임창민 선수라든가 김진성 선수라든가 이제 약간 이제 베테랑들을 계속 이제 방출을 시키면서 뭔가 자연스러운 리빌딩을 네. 이제 추구를 이제 하는데 이 조현진 선수가 마산고 출신인데 인선남 단장도 예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선수를 계속 주목해서 봤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또 센스가 좋다고. 센스도 좋고 그런 얘기. 퓨처스에서 또 이제 3할을 또 기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가다듬으면 그래서 이제 1군에서 좀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제 판단이 됐죠. 특히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노진혁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박준영 선수가 또 이제 두산으로 또 이제 이적이 됐잖아요. 사실 다 내야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뭐 서호철이라든가 뭐 박성민 그리고 뭐 사실 뭐 김주원 박민우 오영수 뭐 이 정도거든요. 지금 1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 조현진 선수 영입해가지고 뭔가 김주원 선수처럼 이제 키우는. 그런 네. 느낌의 아마 선수 키우기에 이제 돌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구할 때가 행복하다. 예. 다음 주 특집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야구로 가야 된다. 스톱!